책에도 써있지만 2015년 7월 31일 날 직장인의 삶을 포기했습니다. 포기했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요. 저자 소개에도 포기했다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그 단어를 보고 저희 아내가 이런 얘기를 왜 쓰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게 부끄러운 거 아니냐. 근데 포기하는 것도 사실 용기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 남 밑에서 이런 걸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썼어요. 원래 글은 사실 이랬습니다. 이건 제가 읽어볼게요. 2015년 그의 봄은 유난히 따뜻했다. 그의 여름은 유난히 뜨거웠다. 그의 가을은 유난히 붉었다. 그의 겨울은 유난히 시렸다. 7월 31일 직장인의 삶을 포기했다. 용기를 내야 했다. 한 번만 용기를 내면 되는 줄 알았다. 사실 그랬어요, 진짜. 그래서 이렇게 쓰려고 했는데 이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진 않았어요. 그런데 아까 한 번 용기를 내면 되는 줄 알았는데 회사를 시작할 때도 용기가 필요했고 첫 번째 멤버가 합류할 때도 용기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리고 다음 멤버를 찾을 때조차도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또 함께했던 멤버를 떠나보낼 때도 사실 용기가 필요하기도 하더라고요. 돈을 벌고 돈을 쓰는 과정에서도 용기가 필요하더라고요. 이렇게 해보니까 참 건방지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저보다 선배님들이 훨씬 더 많으세요. 사실 제가 모셨던 상사분들, 제가 프로젝트를 할 때 저한테 일을 주셨던 클라이언트 분들, 그런 분들 앞에서 살아내는 매 순간이 용기가 필요하다 이런 메시지를 쓰는 게 되게 개인적으로 좀 부담되더라고요. 근데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어른이 되면 용기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용기를 낼 때 비로소 어른이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고 그걸 정리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용기와 용감의 차이 혹시 아세요? 설명하실 수 있는 분 있으세요? 용기와 용감은 뭐가 차이 있을까? 말이 차이가 있는 거죠, 뭐 단어가. 근데 용기는요 자신을 향해요. 용기는 자신을 향하고요. 용감은 외부를 향합니다. 적을 향해요. 그래서 적과 싸울 때는 용감해야 돼요. 근데 자신과 뭔가를 해야 될 때는 용기를 내야 돼요. 근데 용감과 용기는 둘 다 피를 보는 사람이 있어요. 용감은 적과 싸우는 거이기 때문에 누가 피를 보냐면 적들이 피를 봐요. 아니면 뭐 내가 제가. 근데 용기는 피를 보는 사람이 때로는 자신인 것 같지만 실제 용기에 피를 보는 사람은 사실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입니다. 아이, 서준이, 아내, 그리고 나하고 가까운 저의 동료들, 이런 사람들이 사실 제 용기 때문에 피를 붓게 되기를 희생하고 헌신해주고 기다려주고. 그래서 사실 이 커리지라는 책은 어쩌면 그들의 희생에 의해서 탄생한 책이기도 합니다. 저의 글에 의해서 써진 게 아니라 제 주변 사람들이 저를 기다려주고 배려해주고 이해해주고 이런 과정의 산물이어서 사실 이 과정에서 저는 이 질문을 갖고 처음에는 용기와 용감을 분리하는 게 핵심이었는데 이 질문을 가지고 어떻게 해석해서 얘기할까 하다가 가장 핵심이 여기 오신 분들인 거예요. 여기 오신 분들하고 시간을 내지 못하는 것, 저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기대를 제가 다 드리지 못하는 것, 이런 것들이 어쩌면 피를 보는 거죠, 저 때문에. 그래서 함께 해주신 분들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다, 이런. 앞으로 계획을 좀 말씀드려볼게요. 특히 다니엘은 다 계획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제 계획을 얘기하기 전에 제가 아까 볼테르가 했던 말 기억하시죠? 한 사람의 수준은 그 사람의 대답 능력이 아니라 그 사람의 질문 능력에 있다, 이 말을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가장 위대한 질문을 던진 경영학자는 드러커입니다. 근데 이 드러커가 어찌되었건 기업 조직에서 가장 중요한 5가지 질문이라고 해서 이 5가지 질문을 만들었는데 플랜 B도 이런 질문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건 진짜 따라하지도 않았어요. 물론 제가 저 질문을 항상 알고 있으니까 영감을 받고 영향을 받았겠지만 플랜 B에는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플랜 B 5 most important question. 플랜 B의 5가지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는 거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신념과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조직에 합류하는 분들은 이걸 적어주셔야 돼요. 어떤 일을 합니까? 자신의 일에 정확하게 저는 그냥 출판해요 이게 아니라 자신의 일에 의미 부여한 그 일을 적어주게. 무엇을 가치 있게 생각하시나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습니까? 앞으로 무엇을 할 계획입니까? 이게 저희 멤버들도 저도 다 있습니다. 저희 회사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자세히 저희 멤버들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보실 수도 있어요. 이제 이 5 most important question의 저의 얘기를 들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이 이렇게 써 있어요. 말과 말, 말과 행동, 행동과 행동의 일관성을 위해 부단히 노력한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다. 가운데 서 있기 위해 노력한 사람. HR이 틀리지 않다는 걸 실제로 증명한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이거 되게 오래전에 써놓은 내용입니다. 그러고 계속 이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썼어요. 40대에는 현명하게 사업을 한다. 50대에는 정직하게 사회에 공헌한다. 60대에는 따뜻하게 후학을 양성한다. 70대에는 여유롭게 인생을 알아간다. 80대에는 한가롭게 마음을 돌아본다. 90대에는 삶을 반추하며 이때는 제목이 이거있네요. 살아보니라는 책을 한자 한자 정성을 다해 쓸 생각입니다. 이렇게 이것도 역시 이미 30대 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사실 계획대로 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이런 거를 이제 가족이 있는 사람들은 가족의 허락을 받아야 되잖아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가족이 희생해야지 이게 가능한 거니까. 그랬더니 와이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오래 살 계획이냐고. 그래서 그러면 예를 들면 제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전 계획은 이렇다고 생각해요. 여기까지 안 되면 여기까지 하다 죽으면 되잖아요. 안 되면 여기까지 하다 죽으면 되잖아. 안 되면 여기까지 하다 죽으면 되고, 또 안 되면 안타깝지만 여기까지 하다 죽으면 되고, 또 안 되면 여기까지는 하다 죽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그러니까 모르기 때문에 저는 계획이, 모르기 때문에 목표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걸 다 지켜내야 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